저번에 했던 거 다 갖고 왔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 오늘 부등식을 먼저 하면서 시간 되면 그거 쭉 계속 이어가면 되니까 그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부등식. 사실 뭐 별건 없어. 그래서 아까도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방정식 방부등식 있잖아. 방부등식.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이게 끝이라서 내가 뭐 딱히 더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얘는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분리한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진짜 끝이야. 그래서 그냥 되게 일정하게 그냥 그 패턴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한다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도 부등식의 경우는 이렇게 좀 추가를 좀 해주면 돼요. 부등식의 경우는 뭐냐면 자 부등식의 실근이죠. 부등식의 실근. 얘도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방정식의 실근이 기본이야. 그게 기준이야. 그래서 약간 부등식 문제를 방정식처럼 약간 접근을 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보는 거를 조금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레알. 진짜야. 그래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자면, 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 갔니? 12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볼 때, 12번에 x에 대한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빼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있죠. 물론 내가 이걸 너네가 못 푼다는 게 아니라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x가 b까지래. 이거야. 그러면은 이 말이랑 똑같은 게 뭐냐? 그러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가 이걸 y는 이렇게, y는 저렇게라고 써도 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건데. 자, 근데 해가 이거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얘를 바꾸면 이거다. x제곱 플러스 ax 빼기 12 이퀄 0의 해가 한마디로 근이 마이너스 4와 이란 얘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2니까 그럼 얘는 그냥 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대입한 만족하냐 근이잖아. 근은 대입한 만족한다야. 그럼 만족하면 16 빼기 4a 빼기 12가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4 빼기 4a가 0이니까 이쪽은 그러므로 a는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나왔지만 그냥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얘가 fx가 되는 거고 이쪽이 어쨌든 y는 0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준이 0일 때가 기준이야. 등호일 때가 기준이야. 등호일 때가 기준.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 기본이 되니까 되게 중요한 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0보다 큰 쪽, 0인 쪽, 0보다 작은 쪽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방정식의 실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진짜 되게 거창한 게 없어.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되니까 뭐 생각하면 크게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데 자 1차 부등식 있잖아. 1차 부등식 얘는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일 때 1차 부등식 이거는 얘야. 그러니까 AX라고 쓰고 B라고 쓰는데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돼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럼 얘는 꼭 우리가 주의할 게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와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A가 0일 때. 세 개. 이거 생각보다 귀찮아.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라고 하지만 1차식이 아닐 때가 더 빡쳐. 이거야.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방향이 안 바뀌니까 x가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1차 도지. 요거 할 때.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이쪽은 방향이 바뀌니까 x가 이렇게 바뀌어서 a분의 b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바뀐다. 그럼 여기는 0일 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0이 b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가지가 되겠죠. b가 만약에 뭐 0보다 컸다. 0보다 크다. 그러면은 0보다 큰 값보다 0이 더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0이 된다? 0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해가 없다죠. 해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0보다 작다. 음수보다는 당연히 0이 크지. 그럼 얘는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그래서 요거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있어. 얘가 y는 ax 이렇게. y는 ax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y는 얘라는 그래프랑 y는 얘라는 그래프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이거야. 그럼 b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y는 b라고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y는 b가 이렇게 되겠죠.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 값 기준으로 큰 거야. 큰 거. 직선 AX가 큰 거, 큰 쪽이니까 이만큼 이게 되는 거죠. 이만큼. 그럼 여기는 큰 쪽이니까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약간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수적인 판단이라면 얘는 약간 이제 그 또 너무 어려운 말씀 좀 싫어하잖아요. 약간 그림적인 판단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림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0일 때는 기울기가 0인 거니까 이게 b가 이렇게 y는 b가 이렇게 있으면 0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y는 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으면 얘가 y는 b고 얘가 y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이니까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를 갖고 보는 거니까 있고 없고의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값. 그래서 1차식일 때, 2차식일 때는 둘째 치고 1차식일 때 있잖아요. 1차식일 때 요거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안에 이렇게 이거 1차식. 얘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돼요? 그렇지 않니? 자, 이런 거야.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렇게. 물론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거리니까 어쨌든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 가셔야 될 거야. 이거는 됐니? 이거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이게 1차식일 때다 얘들아. 1차식일 때 그럼 자, 이거 중3 때도 나오지 않니? 기억이 안 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자, 봐봐. 이거 절대값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알지 않아요? 이 좀 길쭉한 원점이긴 한데, 그죠? 길쭉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 율동하는 것 같은데, 자, 거리야. 거리가 A라는 거니까 이만큼이 A라고 생각해. 그럼 야 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리는 미안해. 갑자기 가려야 되나? 하여튼 그래. 이거잖아. 그럼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왼쪽도 있지만 오른쪽도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그게 그거보다 안쪽에 있으면 그렇잖아.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A고 저쪽이 플러스 A인데 그거보다 사이값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걔보다 크대. 그럼 이게 A인데 걔보다 더 왼쪽으로 더 가거나 오른쪽으로 더 가면 되는 거잖아. 돼요? 이거니까 이렇게 그냥 x가 a보다 크든가 아니면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럼 얘는 x는 a와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 비슷하거든. 2차 부등식 비슷해. 그래서 얘는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알아두셔야 되는 어떤 형태 중에 하나인 거죠. 절대값 씌웠을 때.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y는 얘라는 그래프와 y는 얘라는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야.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빵.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돼. V자입니다. V자.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이게 y 이퀄 있잖아. y 이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이
절대값이니까 x가 되고요. 마이너스 x가 되거든. 안에 있는 게 양수는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양수는 이거니까 이렇게. 이거지. 그러면은 야 이거 0을 기준으로 한쪽은 x고 한쪽은 마이너스 x니까 약간 V자 형태 그래프. V자 형태. 절대값 그래프. 돼요? 모르면 나중에 봐도 돼.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그 설명하는 김에 좀 더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y는 a니까 a를 그려. 돼요? 야 그럼 이제 이것도 몰라도 돼 얘들아. 아 자꾸 또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된다니까. 또 너무 어려우면 좀 이따 해도 되니까. 공수 2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차함수 볼 때 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좀 있을 거야. 봐봐. y는 x고요. y는 마이너스 x거든요. 자, 내가 여기서 찍기 좌라고 할게요.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차이가 당연히 없겠지? 만약에 몰라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는 좀 더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직선 기울기 좌표. 되게 중요한 어떤 그 규칙이거든요. 얘가. 직선과 기울기 그리고 좌표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기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림적으로 기울기 1이랑 마이너스 1이면 몇 도게? 45도. 돼요? 되게 중요한,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45도의 기울기를 45도 이거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쓸 때 되게 중요한 말은 되게 수선의 발과 되게 친해져야 돼. 냄새나는 수선의 발. 그럼 이거를 가지고 수발을 내린다? 수발! 이렇게 그죠? 여기 수발! 이렇게 하면 돼요. 되니? 수발 그죠? 자 이거야. 그러면은 야 45도다? 그럼 45도짜리 직각삼각형 알아요? 직각 이등변 알아요? 그치? 몇 대 몇이야? 이거 트루먼 쇼 아니죠? 누군가 찍고 있는 거 아니지? 1대1대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좀 더 보충해 주겠지만 진짜 되게 별거 없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A면 얘도 A는 왜냐면 얘가 45도니까. 돼요? 이거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얘가 A가 되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 그냥 요것만 외워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이거는 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거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런 거 쓸 때 그래프를 가지고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니까 이것도 좀 알아내 주세요. 모르는 거. 제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만약에 절대값이라고 쓰고 ax 플러스 b라고 쓰고 이쪽에 뭐 c보다 작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 그럼 그냥 ax 플러스 b가 c와 마이너스 c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언제 하고 있니? 그냥 바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의 어떤 공식들은 좀 약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지. 돼요? 오케이? 알겠죠? 학교 몇 시 끝나니? 네. 좋겠다. 이미 시험 다 봤죠? 학교 몇 시 끝났어요? 4시요? 야, 니네 학교 왜 그래? 나쁜 학교네? 너네 학교 몇 시 끝났니? 4시 10분. 더 늦게 끝났네? 더 나쁜 학교구나, 그죠? 야, 어차피 니네 할 거 없지 않아요? 학교에서 뭐해? 학교에서 공부해요, 설마? 너 학교에서 공부하니? 놀잖아, 그지? 지금 막 즐겨주세요, 그죠?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짜증나니까. 자, 하여튼간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프랑 좀 잘 연관을 좀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저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갑시다. 그 부등식의 연산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있거든. 0하고 이쪽은 A하고 이쪽은 X하고 좀 알고 있나 보자. 자, 그다음에 0하고 C하고 Y하고 D입니다. 솔직히 이거 했었어야 됐긴 했거든요. 자, 봐봐. 첫 번째, 덧셈. X 플러스 Y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자, 아니, 야, 쪼렛끼리 더하는 게 제일 작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일 큰 것끼리 더하는 게 제일 클 거 아니야. 이거는 알아두셔야 문제 풀 때 좀 괜찮을 거야. 진짜 모르면 꼭 적어주세요. 이거는 물론 있어. 여기 있는데 그냥 적어놔. 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뺄셈. 뺄셈은 x 빼기 만. 간단해. 자, 이 작은 거는 제일 작은 거에서 연락 큰 거 빼면 돼요. 제일 작은 거에서 엄청 큰 거 빼면 돼요. 그럼 x의 최소값에서 y의 최대값을 빼면 되니까 이쪽은 얘가 a 빼기 d가 돼요. a 빼기 d.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가장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이쪽은 b 빼기 c. 지금 하는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자 곱셈하고 나눗셈 같은 경우는 그냥 경계에 있는 것끼리 경계값끼리 곱셈을 하거나 나눗셈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 C, D를 가지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총 4개의 경우였어요. 4개가 나올 거야. A랑 B랑 C랑 D니까 2 곱하기 2잖아.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야.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최소. 얘도 기본이. 이거 계산할 때 기본. 은근히 안 나오진 않더라고 이게. 그래서 좀 약간 사소하게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가지고 보기도 하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뭔가를 봤을 때 바로바로 좀 약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라고 하죠.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얘야.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얘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의 장래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y는 얘라는 그래프와 y는 얘라는 그래프 사이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치한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양수는 이렇게 되겠지. 아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A가 음수라고 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얘가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게 뭔가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0보다 큰 쪽이니까 y가 0이라는 건 x축이고요. 그럼 y 값을 기준으로 큰 거니까 위쪽에 있으라는 얘기고 얘가 기준이니까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지. 하여튼 이런 거고 그럼 얘는 0보다 크니까 얘 빼고 다고 얘는 그냥 다네.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거 기준으로 이거 사이값. 얘는 이씨 없네. 이거 하나밖에 아예 없네. 이쪽은 아예 없고 얘도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암기나 그런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가 된다. 이러면야 그럼 얘가 알파고 이게 베타일 거니까 그럼 큰 쪽은 아예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그냥 다 나오는 거야. 그냥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에 뭔가를 외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큰 쪽은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개수는 무조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작다는 뭔데?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를 썼을 때 얘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알파 사이값. 왜냐면 이거 밑에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로서 뭔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되되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 자, 근데 6번 여기에 추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6번에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항상 성립할 조건, 성립할 조건. 제발 내가 오늘 애매한 걸 정해줄게. 내가 진짜 이거 틀리면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만약에 시험에 이거 나왔다. 분명히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나한테 틀렸다? 보내세요. 너 때문에 틀렸다 이 자식이라고 하면 내가 기프티콘 보내줄게. 스타벅스. 그죠? 자, 진짜야. 정말로 안 틀리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애매한 걸 정해줄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빠르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한 범위가 없을 때야. 제한 범위 없을 때. 이건 여기 없을 거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딘가에 대충으로 적어주세요. 두 번째 제한 범위가 없을 때. 초 들어가죠. 그래서 제한 범위가 없다? 그럼 그냥 판별식으로 가자. 아직 그러니까 너네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걸 보잖아. 이거 보잖아. 항상 성립하라고 그러잖아. 판별식 이래 그냥 무조건 판별식이야. 판별식만 하다가 망해요. 내가 왜 틀렸지? 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총체적 난국이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판별식이 맞는데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그래프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게 진짜 그냥 끝이야. 여기 되게 이것저것 써놨지만 이건 솔직히 책에 써져 있는 거 써 있는 거고 제발 그냥 그래프로 보는 게 나아요. 그 엄청나게 장황하게 써봤자 뭐 그냥 그거 다 외울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쓰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있어 그러면은 항상 어떤 fx라는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래. 그럼 이쪽에 존재하라는 얘기 이쪽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는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면 a는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선생님 이러면서 그죠? 이러면 안 돼요? 죽여버릴 거. 어차피 내려가잖아 이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안 돼.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야. 그리고 붕 떠 있어. 그럼 만나는 게 없는 거야. 만나는 게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과 연관된다 그랬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야. 안 만나니까. 그럼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야. 얘는 판별식이 맞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맞아. 자, 근데 제한 범위가 생겼다. 제한 범위가 생기면 반드시 그래프로 가야만 한다는 얘기죠. 왜? 아니 이게 이렇게 됐다 보니 그래프가 깜찍하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래. 그러면 모든 x가 나오긴 하는데 x가 2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 x에서 항상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뭐 무슨 어떤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또 니네 흥분하지. 크다! 망하는 거냐. 이래도 되거든. 왜? 얘가 2면 되니? 그런 것 때문에 그래프가 그러잖아. 그런 것 때문에 제발 진짜야. 그래서 제한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보세요. 이걸 가지고 얘가 그냥 절대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 진짜야 정말. 오늘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진짜로. 중간고사 한 문제야. 정말로 나올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9대 1일 거야. 진짜야. 거의 나오는 건 9대 1일 겁니다. 나는 제한 범위 없는 걸 낸 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본 적이 없어. 아니면 최소한 같이 나오든가 얘만 나오는 건 더더욱 별로 본 적이 없긴 합니다. 근데 물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단원이 어떻게 나오냐면 15번 있죠. 이런 거야. 이거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체크해야 되는 건 모든 실수 x인 거죠. 여기 체크해. 모든 실수. 동그라미 치란 얘기야. 모르면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판별식만 쓰면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야. 돼요? 이런 거야. 근데 물론 여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긴 이 문제밖에 없어. 그래서 얘들아, 자 저번 시간에 내가 준 거 있죠? 그거 한번 펴봐요. 나 갖고 올게. 저번 시간 거 수업 푼 거 있지? 그거 한번 펴봐.
써보세요 이거. 자,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류의 어떤 형태가 똑같은 형태가 이거라고 보면 돼요. 어떤 거를 보면 되냐면, 자, 아마 얘도 중간고사 때 나올 건데 얘랑 똑같은 말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아. 그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매 한 가지로 뭐냐면 제한 범위가 없을 때랑 제한 범위가 있을 때고요. 그럼 여기는 꼭지점만 보면 꼭지점. 이걸로 쓰는 거 맞나? 자, 꼭지점 이거. 좋아. 그러니까 보통 중3 때 했던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완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나오면 그냥 중3 걸로 하지 그냥. 뭐하러 굳이 여기서 똑같은 걸 또 배우겠니? 그러니까 제발 얘도 하자. 이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거의 얘도 9대1일 겁니다. 이거를 그냥 구하는 건 아마 이거 자체를 구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야. 이거 자체를 구하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봐봐.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인다? 근데 개빡쳐요. 진짜 되게 짜증나. 자, 봐봐. 33번. 이런 거. 진짜 보기에는 진짜 되게 쉬워 보인다? 개꿀인데? 이래 보이는데 개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라는 거를 저 둘 다 똑같거든요. 항상 성립할 조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로 풀라는 게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자, 33번 0부터 2까지 정의가 됐대. 정의가 됐대. 2차 함수 fx가 있다. 자, 얘가 x제곱 빼기 2ax 그 다음 플러스 2a제곱 최소값이겠지. 막 신난다 띨띨 이러면서 꼭 a 이러는 거죠. a제곱 여기 2a제곱 a제곱이 12 a는 루트 12 돼요? 물론 맞을 수도 있거든. 근데 거의 약간 인생을 막 도박으로 가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게 맞는 말이냐면 얘는 이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정해지면 쉽거든. 안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이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이거야.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거 추계 방정식 뭔지 아는 사람? 속으로 알고 있겠지, 그죠? 이게 A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약간 팁을 좀 드리자면, 물론 뭐 이런 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알바. 예분의 n당 마이너스 알바 이렇게. 근데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건 상관없어. 그러면은 이 다음에 완벽한 풀이인 겁니다. 0부터 이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0부터 여기까지. 이게 개 귀찮냐 진짜로. 그냥 여기부터 여기. 얘가 0이다 2. 얘가 2. 다 나눠야 돼. 싹 다. 여기 2. 여기 3. 레알이야 진짜.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알아야 돼. 그래서 1번인 경우를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면 됩니다. 2가 A보다 왼쪽에 있거든요. 2가 A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는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사이값이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개 아니면 4개거든요. 3개 아니면 4개야. 그러니까 이게 2개로도 나눠질 때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또 여기 하면 또 니네가 또 싫어할 거니까. 원래 이게 약간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값. 최소값.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0인 거고요. 이쪽이 2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가리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 말이야. 제한 범위가 있어요. 다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2번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고 이쪽이 2라는 거죠. 이쪽이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3번 그래프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형태고요. 이쪽이 0이고 이쪽이 2라는 거지. 되게 중요해요. 거의 그냥 이거 시험 문제야. 진짜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의 최소값은 가장 작은 거니까 F2가 되겠죠.
F2.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할 거니까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거 2a 제곱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게 F2가 되고요. 그럼 이게 10인 거예요.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는 넘겨서 얘를 좀 나눠줘야 되니까 이쪽은 그럼 여기는 a제곱 빼기 2a가 되고요. 자 넘기면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a 빼기 3 곱하기 a 플러스 1이 0인 거고 그럼 a가 3또는 마이너스 1이네? 인데 2보다 커나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거 푼 거 진짜 중요한 거야. 33번에 별표를 치세요. 이게 아마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일 거고요. 문제집에도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되게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간을 되게 많이 쓰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는 이보다 크니까 a는 여기 3. a가 3. 만족해요. 만족하니까. 그럼 이때는 FA가 제일 최소값이고요. 그럼 여기다 a를 대입하니까 아까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2a제곱이니까 a제곱 그럼 이게 10이야. 그럼 a는 루트 10인데 얘는 안 돼. 이 사이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루트 10이라고 써도 내가 왜 틀린지 모르면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한 범위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은 천지 차이고요. 거의 얘는 중3이에요. 거의 중3 수준. 이건 중3 수준. 이건 중3이죠. 한명 쓰는 거 그냥 다 이미 배운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잖아. 그럼 이때는 F0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2a 제곱이지. 얘가 10이 되는 거죠. 그럼 a 제곱이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루트 5로 된다 이때. 0보다 작을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에 단 a는 양수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근데 봐봐 얘들아 안 할까 하다가 그냥 하자. 하기 싫으면 이거는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 가끔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세 덩어리가 나오는 게 약간 스탠다드야. 근데 네 덩어리가 나올 때는 한 가지만 바뀌잖아. 개빡치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면 개빡쳐. 왜냐면 얘네들은 고민할 게 없다? 그러니까 구간을 나누는 건 이렇게 기본이 3개가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되는 순간 개빡쳐져요. 그럼 여기는 이게 2개로 또 나뉘어요. 왜 2개로 나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쪽이 이렇게 되면 이쪽이 0이고요. 이쪽이 1이고요. 이쪽이 2야. 정확하게 되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이쪽이 최대값이 되는데 이게 0이 최대값일지 2가 최대값일지 모를 때가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개빡치잖아, 그죠?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얘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짜증나 이러면 지금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시험 나올 수도 있어. 이때는 0이 최대값, 여기는 2가 최대값. 이것도 2개로 쪼개질 수 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축이 여기서 보면 이게 A거든요. 얘가 A거든. 이거야. 그럼 1은 여기 있어. 가운데 여기 있어. 1은 여기 있어. 가운데 여기 있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A의 범위가 이쪽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A의 범위가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고 2개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나올 가능성 한 20% 미만.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괜히 이거 나와서 틀리면 좀 억울하니까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가져가냐에 따라 문제 난이도가 달라진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을 해도 제발. 내가 이걸 뭐 풀라고 안 할 테니까. 왜냐면 이런 시험 문제를 많이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끔 나오긴 하는데 4개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그 공식화를 시켜두는 게 이 문제 편할 겁니다. 왜냐면 엄청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단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요 단원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방식이야. 풀이가 똑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번에 안 했던 이유도 그냥 오늘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좀 효율적이거든요. 풀이법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야 뭐 나오니까.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F0이 되는 거고 이때는 최대값이 F2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발 얘는 주의를 하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해요. 축의 위치.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있냐 없냐가 문제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니까 저희는 이렇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할 거니까 부등식 배운 것 중에 진짜로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이거는 확실하게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막 잘 틀리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은 3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약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정도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우선 마무리하고 그죠? 벌써 또 약간 괴로움에 약간 모브립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그 뭐냐 이거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32번 풀어봐요. 이것만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기왕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어떤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해보자. 못 풀어도 돼요. 내가 풀어줄게. 그리고 얘는 다 모의고사 기출이라 생각보다 내신에 꽤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되게 그냥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휴식의 보장을 위해 빨리 하겠습니다. 자, 끼리 갑시다. 그죠? 잠깐만. 또 어제 몇 시에 잤어요? 1시쯤 아 그래요? 한 학교 몇 시까지 가요? 학교 9시에 좋겠다. 한 그럼 7시간 자겠네? 아 그죠. 학교 멀어요? 아니 가까워요? 아니 약간 너네 표정이 지금 난 죽여라! 이런 느낌이었어. 맨날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약간 표정이 이랬으면 좋겠거든. 약간 은은한 미소 있잖아. 약간 고생한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랬는데 나름 내가 제일 그 수학 강사 중에 좀 웃기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는 맨날 그러잖아. 이제 나한테 웃긴 건 얼굴밖에 없는 것 같다고. 좀 슬퍼요. 요즘 막 이래. 슬퍼. 이러고 있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화가 나 있어. 우리 집 거북이죠. 내가 어제 물 안 갈았다고 오늘 거북이가 삐져 있더라고. 그 96년생이거든 거북이가. 돼지 같아. 살 드륵드륵 쪄가지고 막 이렇게 발 삐져나오고 막 이러거든 살이. 그래가지고 96년에 너네 우주 뭔지 알니? 아까 내가 충격적으로 들은 게 너네 10년생이라면서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미안해요. 자, 춤이라도 춰야 되나? 원래 내가 예전에 방송 댄스 배웠었거든. 왜냐, 그러니까 물론 율동이긴 한데 왜 배웠냐면 애들이 졸고 있으면 앞에 가서 아이돌 댄스를 추려고 그랬어요. 여자애들이 졸면 남자 아이돌처럼 막 추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막 이러면서 역겨워 이러면서 막 눈을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남자애들이 졸면 여자아이들 좀 추는 거죠. 그럼 더 역겨울 거 아니에요, 그죠? 실패했어. 웨이브하다 실패했어. 아니 그 나를 가르친 강사가 나고 되게 잘하는데 처음 맞으시네요. 그래서 되게 그 하면서 막 하고 있었지, 춤을 추고 있었지. 근데 오늘 웨이브를 배운데 그게 사방이 다 거울이 돼 있어가지고 내 모습이 보이잖아. 나 사실 요즘 거울도 잘 안 보거든요. 아파가지고 나는 그 예전에는 그래. 나 10년쯤 전에 초창기 때는 막 내가 수학 강사 중에 제일 낮게 생겼어요. 애들이 그래도 약간 나름은 그 좀 그 수긍을 했거든. 근데 요즘 내가 그런 말하면 내 머리털을 다 쥐어 뜯을 것 같아. 미친놈이 이러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해가지고 좀 슬퍼가지고 거울을 안 보는데 갑자기 잘한다니까 거울을 봤다? 웨이브를 하는데 근데 무슨 동작을 그렇게 하래. 근데 동작을 막 하면서 나 꿈틀꿈틀 거리는데 진짜 딱 보니까 무슨 왕꿈틀 같은 거야. 그래서 좀 포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슬퍼. 자 수업이나 해야지. 2차 A가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판별식만 쓰지 말라고 제발 1부터 2까지잖아.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이건지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게 라면 사리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지. DC 이겁니다. 자 그러면 a도 음수고요, b도 음수래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죠. 양심은 있는 사람이. 왜? 아니 축이 x 이퀄 이건데 여기 이게 플러스거든요.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축이 음수.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인 거야. 축이 음수라는 거지. 이게 음수라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한 건 1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건 이런 식의 그래프일 수밖에 없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거야. 그거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진짜로.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막 욕해도 돼. 어렵다고 욕해도 되는데 이런 게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최대값이니까 무조건 1을 대입하는 게 최대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5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3이겠지. 얘가 3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야 이러면서 그죠? 다른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생각한다? 자 그건데 내가 말했지. 정수라는 거에 동그라미 치라고. 막 빵꾸를 뚫어야 돼. 이야! 이러면서 그죠? 정수 문제 나오면 해야 되는 게 있다 했거든요. 세 글자로 찍어. 진짜야.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거는 아마 너네가 3년 내내 되게 쓸 거예요. 3년 내내. 진짜. 그럼 찍는다거든? 그럼 얘를 다시 말하면 예측하고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왜? 음의 정수래.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게 찍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되게 태도야. 어떤 문제를 푸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이렇게 찍는 거. 그러면 A도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므로 fx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렵지 않거든 생각보다는 진짜로. 그래서 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 더하기 4. 이 문제는 좀 풀었으면 좋겠어. 나올 수 있어 시험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수가 나온다. 이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이게 실전 개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인데 이게 어떤 그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가지고 봐야 된다. 판별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꼭지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이게 축이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가겠네.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래서 1일 때가 최대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나오는 값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음의 정수란 조건이기 때문에 이쪽은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문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을 좀 잘 볼 수 있으면 다른 거 볼 때도 되게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어떤 그런 그 요소가 되게 잘 통할 거야.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거.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얘는 되게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오늘 한 거 중에.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좀 쉬었다가 솔직히 거의 다 했거든요. 내용이 따로 없어. 그냥 진짜로 아니 이게 너네도 풀다 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만 알면
지난 시간도 되고요. 이번 시간도 되고요. 계속 되어 있는 당부등식은.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냥 7번 좀 더 본 다음에 앞에 그 개념 작성하는 거 그거 본 다음에 쭉 이제 문제를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거 집어넣을 까다가 짜증나는 게 있거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만 몇 개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